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 왜 어떤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일이 따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늘 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줄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타고난 팔자야, 하늘이 도운 거야 하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행운과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불러오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다. 즉, 복은 누군가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작은 행동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복을 쓸어 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작고도 강력한 행동 습관 8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계발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나 자신에게 더 큰 평온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실천 지혜들이에요. 혹시 지금 복이 좀 필요하다 느끼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아주 현실적인 힌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을 부르는 8가지 행동 습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첫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속 감사가 아니라 입 밖으로 꺼내는 감사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맙긴 했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상대에게 고맙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색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혹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어서. 하지만 말하지 않는 감사는 때로는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비로소 사람 사이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직장 생활 30년 차인 한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늘 묵묵히 일하고 팀원들을 잘 챙기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말투는 늘 무뚝뚝했고 감사 표현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팀의 막내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없어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은 부장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은 일에도 수고했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죠. 사람들은 더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부장님과의 거리도 확연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감사 표현은 말 한마디로 관계를 바꾸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듭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문제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줄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를 말로 표현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면역력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감사는 단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과 몸에도 복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고마움을 전하는 말 습관을 만드세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을 딱 한마디만 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하루 한 번씩 감사를 말로 전하는 습관은 서서히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 감정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오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했나요? 문자로라도 고맙다는 말을 남겼나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감각은 점점 예민해지고 표현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워라는 짧은 한마디가 내 안에 긍정 에너지를 키우고 사람 사이에 복이 머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속 감사에 그치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는 복된 습관 시작해볼까요?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두 번째는 남이 잘되게 응원하기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당연한 얘기 아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질투, 비교, 속상함 같은 감정이 먼저 올라오죠.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쟤는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생각이 스치고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와, 잘 됐네. 가 아니라 그 사람 진짜 운 좋다는 퉁명스러운 말이나 무반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질투보다 응원의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에도 복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할게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여성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 가게가 잘 될 때마다 항상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요즘 손님 많으시죠? 너무 잘 됐네요. 다음엔 저도 한번 가볼게요. 그 모습이 너무 밝고 진심이 느껴졌기에 자연스럽게 주변 사장님들도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서로 메뉴를 추천해주고 단골 손님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그녀의 가게도 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에서 따뜻한 정이 넘치는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회적 상호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거나 도우면 상대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를 호혜성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 법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긍정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태도를 적극적 구성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은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응답자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응원하는 마음은 상대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복을 가져다주는 양방향 에너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응원의 습관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팁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잘 됐네. 한마디를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와, 정말 잘 됐네요. 대단하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보세요. 단 한마디만 해도 내 감정이 달라지고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둘째, 응원의 에너지를 글로도 표현해보세요. 친구의 SNS에 진심으로 멋지다, 응원해. 라고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 응원의 말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겁니다. 셋째, 작은 성공에도 박수 쳐주는 연습을 하세요. 자녀가 숙제를 마쳤을 때, 배우자가 요리를 했을 때, 동료가 일을 마무리했을 때 고생했어, 멋지다, 대단해.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기회도 복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나는 어떤 마음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 마음을 바로 응원으로 바꿔본 적이 있나요? 최근에 잘 됐네라는 말을 직접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에 네라고 답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당신은 이미 복을 부르는 흐름 안에 들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질투는 복의 문을 닫고 응원은 복이 들어오는 길을 활짝 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에게도 기적처럼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세 번째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라는 말 누구나 알고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약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약속입니다.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은 30분만 책을 읽어야지, 이번 주말엔 가족과 밥 한 끼 꼭 같이 먹어야지 같은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부터 말입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신뢰라는 복이 쌓입니다. 그 신뢰는 결국 좋은 관계, 기회, 운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자기 신뢰가 높아질수록 우울감이나 자기 비난은 줄고 행동 에너지와 집중력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작은 약속을 꾸준히 지킨 덕분에 인생의 흐름을 바꾼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50대 중반에 퇴직을 앞두고 계셨던 한 직장인은 매일 20분씩 걷겠다는 사소한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엔 체력 회복을 위해 시작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이후 걷는 시간에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그는 그 글을 모아 작은 온라인 칼럼으로 연재를 시작했고 글 잘 쓰시네요 라는 응원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퇴직 후 에세이 작가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지 나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의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복은 신뢰를 따라간다고요. 그리고 그 신뢰의 시작은 남과의 약속보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심리학자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 이론을 빌려보면 작은 습관을 반복적으로 지킬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결국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이 되어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작은 약속 하나씩 지켜보면 어떨까요? 스스로와의 약속부터 지켜보기 위한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하루 5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해보세요. 그 시간에 명상을 하든 가볍게 산책을 하든 나를 위한 루틴 하나를 정해 지켜보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의 나와 하나의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은 짜증내지 않기, 오늘은 퇴근 후 핸드폰 대신 책 10페이지 읽기. 지키는 것보다 의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지켰다면 칭찬을, 못 지켰다면 핑계 없이 다시 다짐을.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는 힘이 커집니다. 체크리스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오늘 내가 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나요? 반복해서 지키는 나만의 루틴이 있나요?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에겐 삶도 신뢰를 보냅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네 번째는 뒤에서 칭찬하기입니다. 그 사람 진짜 괜찮더라. 걔는 성실하고 참 배려심 있어. 이런 말 직접 들었을 때보다 남이 내게 전해줬을 때 훨씬 더 마음에 오래 남지 않나요? 우리는 흔히 칭찬은 앞에서 하라고 배우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의 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없는 곳에서 당신을 좋게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에게 복이 따라붙는 이유입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대 중반 부서 내 분위기 메이커였던 정민 씨는 회의나 회식 자리에서 늘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이 대리가 진짜 핵심 잘 짚었죠? 저 프로젝트 김 과장이 없었으면 진작에 엎어졌을 거예요. 당사자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민 씨의 칭찬은 늘 주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당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결과 정민 씨는 신뢰받는 리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인사평가나 조직 내 기회도 늘 정민 씨 쪽으로 쏠렸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접 인정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없을 때 자신을 좋게 말해준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와 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이해관계 없는 진심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어떨까요? 한 심리상담사는 말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그걸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결국 험담은 자신의 신뢰를 깎는 일이죠.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좋은 말 한 줄 하기를 해보세요. 동료가 잘한 일이 있다면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줄 언급해보세요. 지난번 회의 정리해준 지은님 덕분에 한눈에 파악했어요. 이 한 줄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고 당신에 대한 신뢰까지 높이는 마법이 됩니다. 칭찬에 대한 실제 반응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칭찬을 직접 들은 사람은 기분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칭찬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게 보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의 칭찬은 칭찬 이상의 감정적 유대를 만듭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천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좋게 말한 적이 있나?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본 적이 있나? 내가 험담 대신 좋은 말 한 줄을 선택했을 때 내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나? 뒤에서 칭찬하는 습관, 이건 단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 곁엔 복이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신뢰와 따뜻함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다섯 번째는 화내기 전에 숨 한 번 쉬기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후회되는 감정 폭발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동료에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단 3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딸이 숙제를 하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죠. 분주한 하루를 보낸 뒤 지쳐 돌아온 엄마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소리를 질렀고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그냥 한 번만 더 참고 말로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후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어요. 화가 날 때 숨부터 한번 크게 쉬는 것. 그리고 3초만 기다렸다가 말을 꺼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녀와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었고 자신도 예전보다 훨씬 덜 지치고 후회하지 않게 됐다고 해요. 심리학 이론으로 풀어보면 이 행동은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간극 만들기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스티븐 피터스는 내 안의 침팬지라는 책에서 우리 뇌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감정뇌, 침팬지 뇌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간 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면 감정뇌가 지배하지만 단 몇 초만 참아도 이성뇌가 개입할 시간이 생기고
우리는 훨씬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숨 한 번 쉬는 행위는 뇌의 주도권을 감정에서 이성으로 넘기는 순간입니다.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날 때 숨 3초, 말은 5초 후에를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3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숫자를 세며 5초 후에 말합니다. 이 5초는 감정적 반응이 아닌 생각에 담긴 말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했을 때 왜 또 그랬어? 대신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줄래? 라고 질문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생깁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신의 감정 회복력이 높아지고 타인과의 갈등이 훨씬 줄어들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 존중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결국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복도 머무르게 됩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흔적은 오래갑니다. 그러나 숨 한 번으로 우리는 그 순간의 파괴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나를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내 삶의 복을 지키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6번째는 자기 할 일에 집중하기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일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남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거의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SNS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는 남의 삶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판단하는 실수를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은 출퇴근길마다 SNS를 습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동창의 여행사진, 동료의 자격증 합격 소식, 지인의 승진 축하 게시물.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길이 무겁고 자기 일에 몰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SNS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는 디지털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업무 계획을 세우고 퇴근 후에는 자격증 공부에 몰입하기 시작했죠.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고 남을 부러워하는 시간에 나는 내 삶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쇼나 코라는 비교는 행복의 적이라는 연구에서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자존감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SNS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처럼 느끼게 되고 이는 정서적 에너지 소모를 심하게 유발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자신의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복은 비교가 아닌 몰입에서 비롯됩니다. 비교를 줄이고 몰입을 높이는 2가지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SNS 사용 줄이기입니다. 하루 중 SNS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아예 앱을 닫아두기. 아침이나 자기 전 SNS를 보는 습관은 비교의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게 만듭니다. 둘째, 하루 계획 세우기와 기록하기입니다. 자기 할 일에 집중하려면 무엇을 할지보다 언제 어떻게 할지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에 오늘 꼭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완수했을 때의 만족감은 남의 삶을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지속됩니다. 몰입은 자기 신뢰를 키워줍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감각에 자라면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런 사람은 주변의 소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비교도 하지 않죠. 대신 자기 할 일을 차분하게 해내고 그 성실함과 일관성이 결국 복으로 돌아옵니다. 비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몰입은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내면의 평화도 주변의 복도 함께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받을 복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7번째는 나누는 마음 갖기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눌 게 없다. 이 말은 사실 나눔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나눔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 바로 관심과 시간, 이 2가지를 조용히 나누는 사람에게 세상은 복으로 답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 순자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 드셨어요? 밖에 비 오는데 약은 드셨어요? 그녀가 전화 한 통에 들인 시간은 불과 2~3분. 하지만 그 전화는 어떤 노인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대화였고 어떤 노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살리는 응원이었죠. 나중에 마을에서 순자 씨가 아팠을 때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이웃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병원에 같이 가주고, 또 누군가는 그녀를 위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이게 바로 관심과 시간을 나눈 사람에게 돌아오는 복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심을 기억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사람을 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지식, 관심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태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신뢰와 관계,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복은 조용히 쌓입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나눔 3가지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부 문자 한 통 보내기입니다. 친구나 가족,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잘 지내요? 한 문장을 보내보세요. 그 짧은 관심이 의외로 큰 울림이 됩니다. 둘째, 하루 10분 누군가의 얘기 들어주기입니다. 말보다는 귀를 나누는 일이 더 귀합니다. 하루 10분 누군가의 얘기를 내 일처럼 들어주세요. 셋째, 내 경험이나 정보 나누기입니다. 맛있는 식당, 유용한 앱, 책 한 권. 나만 알기 아까운 것들은 나누는 순간 복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눔은 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줍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나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복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에 답하며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한마디라도 했나요?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눠본 순간이 있었나요?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은 것 아닐까요? 나누는 마음은 복의 시작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덜어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복을 부릅니다. 내가 나눈 만큼 세상은 내게 더 좋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복을 부르는 행동 습관 8번째는 잘 자고 잘 먹기입니다. 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만이 아니라 몸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 해도 몸이 지치고 잠이 부족하고 속이 불편하면 결국 그 마음도 금세 흔들립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건강한 몸과 마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형진 씨는 늘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근길엔 피곤해서 인상을 찌푸렸고 직장에선 예민한 반응으로 동료들과 마찰이 잦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과 수면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제야 몸 상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형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저녁 10시 전에 자고 아침마다 10분 걷기, 배달 음식 줄이고 따뜻한 집밥 챙기기. 단 3가지였지만 3개월 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이 맑아진 것이었죠.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셰리 윌리엄스는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상태가 감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위장이 불편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고 이는 곧 짜증, 무기력, 우울, 과민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단지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셈입니다. 나를 잘 돌보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실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취침 1시간 전 휴대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식사에 온기 더하기입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고 가능한 한 따뜻한 음식을 챙기세요. 하루 한 끼는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보세요. 셋째, 내 몸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어제 몇 시간 잤는가? 오늘 점심은 제대로 먹었는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먹고 있진 않은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결국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복은 어떤 외적인 행운이나 기회라기보다는 자신을 잘 돌본 결과로 얻어지는 안정감과 여유일지 모릅니다. 잘 자고 잘 먹는다는 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자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복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을 쓸어 담는 습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을 쉬게 해주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부르는 8가지 행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쯤은 떠오르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운이 아니라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준비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결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남을 응원하며 작은 약속을 지키고 없는 자리에서도 따뜻한 말을 나누고 분노를 멈추는 한순간의 지혜를 실천하고 비교 대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조금의 관심과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중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복은 마음먹은 순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